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경제동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와. 시장의 역할, 빈병이 술병보다 비싼 기막힌 이유. 글 기막힌 김명실. 사연인데요. 아 그렇군요. 기막힌 사연. 우와. 글 김명실, 그립 이유는 원유성.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백만장자가 되는 경제동화. 하여튼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와. 여기 보면 지금 과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누가요? 이 형제가요. 여기 네. 오늘 형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를 잘 봐주세요. 이 형제는 정말 형제입니다. 아 형제가 아니고 신문팔이 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작은 사과예요. 네. 아빠의 쭈글쭈글. 아빠의 회사 친구가 줬는데 일주일 동안 안 먹었더니 저렇게 쭈글탱이가 됐네요. 수분이 빠져. 192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어. 독일의 한 도시에 오토와 토미 형제가 살았지. 형인 오토는 근검절약 알죠?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돈을 아끼는 것을 말해요. 네,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 오토는 돈이 생길 때마다 오토는 돈이 생길 때마다 첫째 뭐라는 오토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뭐라는 은행에 거예요? 저축을 했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통장에 알뜰살뜰 돈을 많이 모아놓을 수 있었단다. 아하. 하지만 동생 토미는 달랐어. 뭔가? 돈이 생기는 대로 술집으로 달려가 흥청망청 술을 사먹은 탓에 늘 빚에 허덕였어. 여러분, 빛의- 오늘도 나오는 그 말. 빚이 허덕. 술이 문제야, 그렇군요. 문제. 모든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다. 이제 토미와 어느 날 두 형제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어. 목소리가 바로 바뀌네요. 아버지는 오토와 토미를 불러 앉히고는 재산을 공평히 나누어 딱 주셨지. 반으로 자르셨대요. 집도 한 채, 집도 반채. 땅도 한 1,000평씩, 자동차도 한 대씩 줬대. 아빠가 부자군요. 아빠가 정말 좋은 형제를 절대 그거 하지 않았군요. 편가르기 하지 않았군요. 정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첫째 몰아주기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 첫째가 훌륭한 최고였죠. 아빠를 두었군요. 음. 오토야, 나는 네 걱정은 안 한다. 너야 워낙 알아서 잘하지 않니? 다만 이 아버지는 토미가 참으로 걱정이로구나. 너만 믿는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토미는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토는 다시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역시 근검절약의 달인이군요. 일단 집에 있는 방세개들 중 둘을 세놓아 다달이 월세를 에? 받았고 자기는 방 임대요. 하나에서 사는 건가요? 임대요. 그 돈으로 꼬박꼬박 저축을 했지. 땅도 열심히 일구었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팔아본 돈 또한 은행으로 가져갔고 알뜰해서 오토는 농사꾼에게 자동차가 무슨 필요람. 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동차마저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는 아주 먼 길도 걸어 다녔으니까 또 자동차를 판 돈 역시 전부 통장에 넣었지. 덕분에 그의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갔단다. 눈텅이 밤텅이 눈탱이 밤탱이. 아니 웬 술병. 술이 문제야. 한편 토미는 문제. 물쓰듯 돈을 써대느라 바빴지. 전쟁통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집이 무슨 소용이야. 아이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 그저 즐기며 지내자고. 아이고 나도 이래보고 싶네. 안 돼요. 토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팔아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 돈으로 날마다 친구들과 흥청망청 술을 마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다 써버린 토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까지 몽땅 팔아야 했어. 왜냐면 동네 술집마다 외상이 잔뜩 있었거든. 에라 모르겠다. 대대로 대랐지. 자동차마저 팔아치우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어. 아 자동차를 안 팔았네. 방이 빈 술병들로 가득 차 도저히 잘 수가 없었거든. 그래 차에 잤구나. 그나마 형 오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었지. 토미는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어. 와우. 오토는 농사일이 마무리된 대로 오토는 첫째입니다. 마무리된 대로 저축한 돈을 찾아 땅을 사리라 마음먹고는 이것저것 둘러보고 다녔지. 그러다 진짜 마음에 꼭 드는 곳을 소개받았어.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다음은 그럼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즉시 계약을 하죠. 시내로 나가 돈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오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단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니? 몰라요. 신문요, 신문. 윤정기에서 막 뽑아낸 따끈따끈한 신문이 200만 마르크. 근데 윤정기는 두루마리로 된 인쇄용지를 빙빙 돌아가는 원통 모양의 인쇄판 사이로 통과시켜 회전 고속으로 인쇄하는 목마처럼. 기계예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 잡지, 책 같은 출판물 인쇄에 주로 쓰인답니다. 마르크는 예전에 독일의 그 돈 단위고 지금 독일은 유로여서 지금 다 유로화를 쓰지. 영국 빼고는 유럽의 유럽연합인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로화를 씁니다.
뭐라고? 200마르크겠지. 200만이 아니라. 많이 붙었어 지금. 오토는 가만히 서서 신문파리 소년을 바라보았어. 그랬더니 정말이지? 200만 마르크. 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뭐야. 근데 그럼 물가가 갑자기 만 대가 물가가 순식간 올라버린 거지. 애야, 그 신문이 정말 200만 마르크가 맞니? 어이없어 하는 오토에게 소년은 귀찮은 듯 기차 대답 타는 대신 거? 고개만 까딱하는 거야. 아주 까딱까딱? 되게 까딱까딱하게 생겼구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오토가 잠깐 시골에 간 사이에. 상상도 맥이 풀린 못하고. 오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빈 속도 채울 겸 가까운 식당으로 들어갔어. 근데 참 이상하게도 차림표에 음식 이름만 동그만히 적혀 있을 차림표는 뿐 메뉴표를 말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 거야. 이봐요. 대체 이 수프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은 손님이 음식을 다 드셔야만 가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신없이 치솟아서 드시고 난 뒤에 얼마나 오를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와, 근데 정말 그럼 바가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오토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그는 감자 스프를 시켜 개눈 감추듯 단숨에 먹어쳤지. 늦게 먹으면 먹을수록 수프 값이 더 많이 오를 테니까 다 먹고 수프 값을 물으니 한 그릇 값이 자그마치 500만 마르크나 하지 뭐야. 오토가 가방을 열어 땅 사려고 찾아주었던 돈 뭉치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 손님 돈 대신 그 가방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재화가 더 비싸. 그거 참 오토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말았지. 이게 물가가 오르면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단다. 가방 안 팔았는데요? 가방 안 팔고 그냥 뭔가 사연이 있겠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람? 터덜터덜 걸으면서 생각을 거듭하던 오토는 이번에는 제과점에 들어가 보지. 슈크림 한 개에 8천만 마르크라. 슈크림은 밀가루를 반죽해 얇게 구운 나무 속에 크림을 넣어서 만든 서양 생과자 맛있는 과자예요. 그렇군. 오토는 이제 비싼 가격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 다만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니 슬픔이 폭받쳐 올랐지. 그들은 서로 약속이 난 것처럼 까만 여행용 가방을 발치에 놓아둔 채 꾸벅꾸벅 졸거나 신문을 넘기며 빵을 기다리고 있었어. 와. 안 살 거면 당장 나가고 살 거면 저리 가서 줄을 서요. 모두들 아침부터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오토는 정말이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단다. 근데 지금까지 한편 그냥 오토의 집에서 저축했는데 다. 빈둥빈둥 돌고 있던 토미에게 친구가 찾아왔어. 그 친구는 맥주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며 다급하게 말했지. 이보게 이보게. 이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병이 없어 맥주를 못 팔고 있다네. 병 하나에 좋기 1억 마르크. 헐, 1억 마르크는 준다는데 혹시 자네 그 많던 맥주병 다 갖다 버린 건 아니겠지? 토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뛸 듯이 좋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관심 없는 것처럼 말했어. 이렇게 대줄 거면들 알았겠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서 내다버린 지 이미 오랬네. 한 10개만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군 그래. 그동안 사람들이 돈을 쓰지는 않고 모으기만 했던 터라 자재가 아주 부족한 상태거든. 뭐지? 갑자기 대자로 뻗어 있어요. 와우. 친구가 가고 난 뒤 토미는 불이 났게 자기 집으로 달려갔지. 그러고는 행여 누가 볼세라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어. 방 안 가득 와, 들어찬 이게 맥주병을 몇 보며 토미는 속으로 만세! 이거 몇 하는 성을 개일까요, 질렀단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이거야 원 일일이 셀 수조차 없잖아. 돈으로 따지면 이게 다 얼마란 말이야. 와, 하나에 1억이면 1억 마르크미죠. 뭐. 좋아. 근데 우리나라 돈 1억은 아닐 거예요.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토미의 가슴은 쿵덕쿵덕 뛰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맥주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늦게 파는 게 이기죠. 그러네요. 이럴 때는 그 시간 오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런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있는 인쇄소마다 기계들이 윙윙 쉴 새 없이 돌고 있는 것을 보았어. 윙윙. 급히 돈을 찍어내느라 기계에 불이 붙은 것만 같았지. 붙을 것만 같았지. 붙은 것만 같았지. 응. 그렇게 마구 찍어드니 저게 돈이야? 휴지 조각이지.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이라고 해봐야 며칠 밥값밖에 안 되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토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토미는 늘 그렇듯이 자기 자동차 안에서 흥얼흥얼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차에서 자는 사람. 토미야, 정말 큰일이구나. 물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랐단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겠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보기가 민망하구나.
그러자 토미가 오토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이러는 거야. 형, 먹고 살 걱정 따윈 먹고 살 걱정 따윈 이제 안 해도 돼. 우리는 큰 부자가 이런 되었으니까. 어이없는 일이. 열심히 모은 형은 가난해지고 펑펑 쓴 동생은 부자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돼. 응? 그게 무슨 소리냐, 토미? 자, 일단 날 따라와봐. 빨리. 팔로미. 눈물이 토미를 따라 나네. 방으로 들어선 오토는 영문을 몰라 그저 두리번거리기만 했어. 대체 이게 다 뭐뇨? 토미는 오토에게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지. 이거 정말이니? 이 빈병 하나에 1억 마르크도 넘는다고? 1억뿐이게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될 텐데. 형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반전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형을 도와야지.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오랫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나라가 안정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자 토미는 병을 팔아 그 돈으로 오토와 사업을 시작했단다. 사장님이 된 토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 물론 전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지도 않았지. 형 오토와 함께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을 했단다.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숭고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개가 튀어서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 징선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어쨌든 이런 독일에서 돈 막 찍어내갖고 물가가 올라. 이후에 이제 1929년 30년에 이제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때 말이야. 지금은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이 풀렸죠. 각 나라가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됐습니다. 막 지원금 같은 거 엄청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막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이제 이러면 또 잘못하면 이런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병을 많이 모아놔야겠군요.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나라가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 나라가 개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물가를 최대한 안 올리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금리를 올려서 예전에는 100만 원 넣어놓으면 10원을 줬다면 지금 100만 원 넣어놓으면 1000원 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선 지금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이 쫄딱 많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진짜 아빠가 아까 말한 대로 2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 2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빈병을 모은 이상한 톰이라는 사람이 득을 본 재미있는 경제동화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축 많이 하세요. 저축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고 부자 되세요. 우리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술이 문제예요. 그렇죠. 범죄도 그렇고. 그렇죠라면서 아빠 맨날 술 먹어요. 그렇죠. 술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니 사과를 보면서 그럼 오늘도 이 토미와 형이 이름은 뭐였죠? 아토였나요? 오토. 아, 오토?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에 12월이 되면 또 수리 문제야 4탄을 올리겠습니다. 안녕. 끝.